순금 문제 풀입니다. 1번 원기둥을 한 바퀴 굴렸더니 원기둥이 굴러간 부분의 길이가 24cm였습니다.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원기둥이 굴러간 부분의 길이는 원주죠. 즉 전개도의 직사각형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주를 구하면 되죠. 24는 2파이 r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r입니다. 그래서 r은 6, 4, 24니까 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이니까 지름은 2 곱하기 r이니까 8cm가 됩니다. 이번 주어진 직선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려 만든 입체도형의 밑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치인지 구해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입체도형의 밑면의 넓이입니다. 얘를 회전해서 생겼다고 하면 원뿔 비슷한 모양인데 가운데가 원기둥이 끼어있는 원뿔이 되겠죠. 그래서 밑면은 원이 될 거고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원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입체도형의 밑면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이 도넛 모양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8하고 2니까 10이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고 작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니까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두 개를 빼주면 100이고 4니까 96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96 곱하기 3.14를 하면 301.4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3번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번은 가로를 기준으로 돌려 원기둥을 만들고 다른 한 번은 세로를 기준으로 돌려 원기둥을 만들었대요. 만든 두 원기둥의 한 밑면의 넓이의 차는 몇 제곱센치인지 구해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두 원기둥의 한 밑면의 넓이의 차입니다. 한 밑면의 모양이 원이니까 즉 원의 넓이의 차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돌린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를 먼저 봅시다. 세로는 이 방향이죠.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반지름이죠. 원에. 그래서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16파이가 되고 가로로 돌린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는 이렇게 돌렸다는 거니까 반지름이 뭐죠? 이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13 곱하기 13 169파이니까 이 두 개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9에서 16을 빼면 153파이가 되죠. 그러면 153 곱하기 3 459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4번 가로 5cm, 세로 11cm인 직사각형을 가로와 세로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돌려 만든 두 원기둥의 한 밑면의 넓이 합은 몇 제곱센치인지 구해보세요. 앞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그림을 안 줬을 뿐입니다. 그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내봤어요. 먼저 가로로 돌린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가로로 돌리면 가로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5 25파이가 되고 세로로 돌린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는 세로가 반지름이 되겠죠. 파이 곱하기 11 곱하기 11이니까 121파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두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 합이니까 25파이 더하기 121 하면 146파이가 되죠. 그래서 146 곱하기 3.1을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452.6 제곱센티미터가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5번 높이가 14cm인 원기둥 모양의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서 한 바퀴 굴렸더니 원기둥이 굴러간 넓이가 336 제곱센치였습니다.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원기둥을 실물에 적용해 본 겁니다. 이게 페인트 칠하는 롤러입니다. 모양을 보면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겠죠. 요게 뭐가 같다? 원기둥 모양과 같다. 그래서 높이가 14라고 했으니까 이게 14고 우리가 구할 것은 밑면의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넓이를 준 겁니다. 원기둥이 굴러간 넓이는 전궤도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죠? 직사각형과 같다. 전궤도의 이 직사각형과 굴러간 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0은 높이가 14고 가로가 원주죠. 계산을 해봅시다. 떨어지겠죠? 7로 해봅시다. 7. 7이 14. 4, 7, 28, 7, 8, 56. 48이 되겠네요. 2로 나누면 24. 원주가 24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이를 가지고. 원주는 2파이r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r이 24라는 거죠. 6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4cm가 됩니다. 6번 높이가 20cm인 원기둥을 3바퀴 굴렸더니 원기둥이 굴러간 부분의 넓이가 2160제곱cm였습니다.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3바퀴를 굴렸답니다. 한 바퀴가 아니에요. 원기둥이 굴러간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은데 세로가 20, 가로가 한 바퀴가 아니라 3바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주 곱하기 3이 된다. 계산을 하면 0 날리고 2 날리면 108이죠. 3 날리면 되겠죠. 38. 그래서 원주는 36입니다. 그래서 36은 2 곱하기 3 곱하기 r이죠. 66, 36이니까 반지름은 6.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입니다. 지름은 2 곱하기 16이니까 12cm가 됩니다.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반지름을 물은 게 아닙니다. 지름을 물어봤어요. 7번 한 변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입체 도형을 앞에서 본 모양의 둘레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직각삼각형을 한 바퀴 돌리면 원뿔이 되겠죠. 그리고 원뿔의 앞에서 본 모양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원뿔의 앞에서 봤을 경우에는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둘레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빗면이 5죠. 이쪽 면도 5고 밑면은 지름이니까 6cm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의 둘레는 5 더하기 5 더하기 6이니까 16cm가 됩니다. 8번 지름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입체 도형을 앞에서 본 모양의 둘레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반원을 돌리면 9가 되죠. 9를 앞에서 보면 원이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원주니까 2파이r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9를 하면 되죠. 6.28 곱하기 9니까 8, 9, 72, 9, 28, 25죠. 6, 9, 54, 56. 두 번째 점 찍고 cm 붙이면 되겠죠. 9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위에 원기둥의 전궤도를 꼭 맞게 그렸대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5고 높이가 10일 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둘레는 몇 cm인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입니다. 뭘 구하라는 거죠?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는 겁니다.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되죠. 세로부터 봅시다. 이 길이는 알죠? 10이라고 줬으니까 이 길이는 10입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죠? 원의 지름이죠. 그래서 10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10. 그러면 세로가 얼마? 30이죠. 가로는 원주죠. 원주.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둘레는 원주 곱하기 2에다가 세로 30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럼 원주를 구해봅시다. 2파이r이니까 2 곱하기 3.1 곱하기 5. 그러면 10이니까 31이 되겠죠. 그래서 31 곱하기 2 더하기 60. 그래서 122cm가 됩니다. 구해야 될 것은 밖의 사각형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0번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위에 밑면의 반지름이 10, 높이가 12인 원기둥의 전궤도를 꼭 맞게 그렸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넓이는 몇 제곱센치인지 구해보세요. 앞의 문제와 똑같은데 그림을 안 그려준 문제라서 내봤어요. 이렇게 그림이 없어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내봤습니다. 똑같은 거죠. 요거를 그릴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9번 같이 놓을 수도 있고 아예 안 줄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본인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세로부터 만들죠. 똑같이. 요게 10이죠. 높이니까. 이 길이는 지름이니까 20이죠. 밑에도 20. 가로는 원주고.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 오타가 났네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넓이는 원주 곱하기 세로가 50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 원주를 구하면 되죠. 원주는 2파이r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죠. 60입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52가 직사각형의 넓이죠. 계산하면 0이고 6이 10이고 5, 6, 30이니까 312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지만 답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조차 여러분들이나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랑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중학교 가서도 수학을 재밌게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보길 바랍니다.